2022년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바이든을 포함해서 모두 46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23명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아일랜드계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과거 하얀 흑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얀 흑인이란 미국으로 이주해온 아일랜드인을 차별하는 모욕적인 별칭입니다. 그런 모욕적인 별칭을 가진 이들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대통령의 절반에 해당하는 23명인 50%나 말입니다. 차별을 이겨내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선 겁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이 하얀 흑인들의 차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997년 제작 발표된 영화 타이타닉은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와 더불어 3대 거장으로 알려진 명감독 캐나다의 제임스 카메론이 메가폰을 잡아 관객 수 590만에 22억 164만 달러라는 막대한 흥행 수익을 거둔 역대급 블록버스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998년 개봉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는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거둔 영화 아바타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가슴 아픈 사별을 다룬 이 영화는 많은 젊은 여성들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가슴 아픈 이별의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인들에게 말입니다. 미국의 하얀 흑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1841년부터 1845년까지 5년간 계속된 감자의 마른 병이 아일랜드를 덮쳐 대기근을 일으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인구 800만 명의 아일랜드인 가운데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인구의 20에서 25%가 감소했고 이 사건을 고르타모를 하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영국은 종교의 차이를 핑계대며 아일랜드를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공물을 착취하여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을 낳았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살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빙산과 부딪혀 배가 침몰하는 주제를 그린 비극적인 영화로 사실과 허구를 뒤섞었지만 이 영화는 아일랜드인들에겐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승객들을 위해 끝까지 바이올린 연주를 한 연주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을 오열하게 한 명장면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아일랜드인들은 술주정뱅이의 가정폭력으로 낙인시켰습니다. 아이리시는 아일랜드인을 말하는데 영어권에서 아이리시 플루라는 말은 숙취를 의미하며 가정폭력으로 눈에 멍이 든 여자를 뜻하는 속어가 아이리시 뷰티였을 정도였습니다. 최하층에서 가장 더럽고 피곤한 직업에 종사했고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넘쳐 평균 수명이 40세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염병의 근원지가 아일랜드인들의 주거지라며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별칭이 바로 하얀 흑인이었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는데 업무상 위험이 높은 경찰, 소방관, 군대 등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한 직장이었고 1860년대에는 약 50%, 1900년대 초에는 약 80%가 아일랜드 이민자거나 이들의 자녀들이었고 이런 전통은 지속돼서 1960년대까지도 뉴욕 경찰의 42%는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일랜드인들이 경찰을 할 수는 없었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아일랜드인들의 생활은 몹시 궁핍했죠. 하지만 신은 아일랜드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전국에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 재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세 도입과 대륙횡단 철도 노선 시작, 은행 시스템도 구축됐고 철강 산업이 본격화됐으며 운하건설 건축 등의 붐이 일어나 아일랜드인들에겐 큰 호재였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이 살았던 미국 동부 지역이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죠.
당시 미국의 인구 1700만 명 중 아일랜드인들은 무려 17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진 건 노동력밖에 없었던 아일랜드인들은 도시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경제 재건이 불가했던 겁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미국은 아일랜드인들의 막강한 노동력을 동부에서 점점 서남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와 그리고 노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같은 남부 해안과 그내륙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미시시피까지 노동력이 확장됐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과의 경쟁이 있었지만 흑인들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테러를 가하는 식으로 흑인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인은 다른 백인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흑인은 미국에서 2등 시민으로 남았습니다. 하얀 흑인이 검은 흑인을 이긴 겁니다. 이 부분은 같은 핍박을 받은 처지로서 아일랜드인들은 흑인 후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경쟁자를 제거한 아일랜드인들은 동부와 남서부의 노동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외국인 이민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자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소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컨트리송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 다듬어 발전시켰고 오늘날에도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영화 제작에도 진출하여 현대에 이어져 유명한 배우도 등장합니다. 007의 피어스 브로스넌, 스파이더맨의 토비 맥과이어, 원조적 본능의 샤론 스톤,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등이 대표적인 아일랜드계 배우죠. 문화, 과학, 학술, 스포츠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사회적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900년까지 아일랜드 후손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른 미국인과 동등한 평가를 받게 됐죠. 여기에 더해 아일랜드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준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한 전쟁 군수 물자 생산은 노동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아일랜드인에게 미국 대부분의 노동자 조직에서 거의 모든 주요 직책을 맡게 합니다. 이는 미국 사회 내에서 아일랜드인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넘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사회적 비중 상승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확고한 영향력은 교육이라는 열정과 함께 정치적 입지를 갖게 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1945년 이후 높은 대학 진학률은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의 최상류층에 편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급 인력들은 정부의 행정부로 들어가 경찰서, 대학, 고아원, 병원들과 보호시설들을 건설하였고 보스턴, 볼티모어, 신시내티, 휴스턴, 뉴욕,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 같은 도시들은 순수 아일랜드 출신들을 시장들로 선출하였습니다. 시카고, 보스턴 지역에서는 다른 민족 집단들보다 더 많은 아일랜드계 미국인 시장들이 당선됐으며 뉴욕시에는 지금까지 최소 3명의 아일랜드 태생 시장들과 8명 이상의 아일랜드계 미국인 시장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죠. 사회 최하층의 하얀 흑인에서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층으로의 대발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미국 인구의 10%인 3,100만 명이 아일랜드 혈통이며 이는 아일랜드의 약 500만 인구보다 많습니다. 아일랜드계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선거운동에서 녹색기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치적 연대가 강한 아일랜드인들은 단합이라는 힘으로 핍박받은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운명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아일랜드인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는 착취, 편견 그리고 차별을 이겨내고 오늘날 미국의 주류민족으로 자리잡아 46대 대통령 중 절반의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독일계인 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제외한 39대에서 현재 46대 바이든 대통령까지 무려 7연속 미국 대통령의 자리를 아일랜드계가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